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예, 지금 오늘 뭐 정말 다들 아마 깜짝 놀라셨죠. 너무 좀 새벽에. 저는 사실 이제 일찍 자는 편이라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정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가 너무나 좀 당황했고, 어쨌든 오늘 이제 장은 열렸고, 예,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계엄령이 빨리 해제된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참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한국은 정말 안 좋은데 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 틀었잖아요. 위로 이제 갈 분위기였는데 그게 또 깨져가지고 참, 예, 올해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정말 한국은 그런 좀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좀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 힘들었고, 예, 어쨌든, 예, 힘든 시기인데 뭐 잘 또 계속 이겨내야죠. 뭐 지금 뭐 대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대응한답시고 막 줄이고 막 이러는 것보단, 예, 가만히 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번 더 빠진다면 또 기회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며칠 조금 더 상황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랑 계엄령 관련 이제 국내 영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삼성 SDS가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빠질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이유 좀 말씀드리고, 계엄 선포와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하고, 기아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습니다. 어제 그 제일재단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나스닥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로 해외에서 이제 뭐 새벽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요. 미국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지속 지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아마존은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새로운 AI 칩을 탑재한 서버를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도 큰 영향 없었고요. 예, 구인 이직 보고서는 채용 공고가 737.2만 건으로 좋았는데, 자발적 퇴직도 퇴직률, 예, 자발적 퇴직률이, 예, 1.9에서 2.1. 이게 올라간다는 건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그 얘기는 뭐죠? 뭐 일하기 싫어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데 이직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기업의 채용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들은 오늘도 금리 인하 지지하는 발언을 좀 계속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스탄 굴스베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1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는 강했고요. 마이크로는 이런 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하이닉스랑. 그래서 그런 이제 반사이익으로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인텔은 이제 팩 겔싱어 사임으로, 예,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는 좋았고요. 아마존은 새로운 반도체 트라이니엄 3를 탑재한 서버 출시 계획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가장 핫한 팔란티어가 오늘도 6.88%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엄령 관련해서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급락하다, 그러니까 다 한때 야간 선물도 뭐 마이너스 8%까지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다 대부분은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고, 어쨌든 46년 만에 계엄령 선포고 코스피 지수가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게 없어요. 예, 계엄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핵을 예전에 있었던 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에 앞서서 한국은 정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고 한국의 공장들이 문 닫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 밸류 체인이 무너져요. 그만큼 한국은 중요한 국가예요. 제조업에서. 그래서 다행히 계엄령 해제됐지만 증시 변동성은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외환시장 한정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이제 경제부총리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증환펀드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투입 좀 해주세요. 예, 뭐 빠지면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투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 좋은데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의 정치 리스크는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미 탄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니까 그 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당시 경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가결 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때죠. 그래서 그때 장중에 지수가 5% 폭락했어요. 지수가 5%. 그러다 이제 저렇게 들어올렸는데 그 후로 주가는 한 달 후에 10%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좀 빠지는 모습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모터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속주 당시와 비교하는 게 좀 맞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때 회복되고 나중에 또 몇 달 후에 중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펀더멘탈이 결정해요. 해외 변수나 그땐 중국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 외부 변수가 중장기적인 주가를 결정하지 탄핵이나 이런 정치 리스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져서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슈까지 지금 이 민주당에선 탄핵 소추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한 8명인가요? 8명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가 이제 실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뭐 존재하다 보니까 불확실성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좀 면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보고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쪽은 이제 하나증권의 김성준 연구원님이 이제 의견을 좀 내년을 좋게 보시죠. 원래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인데 내년에 주택바닥 확인, 3년 동안 상승 사이클 온다. 삼성 E&A는 삼성전자가 평택공사를 다시 재개해야 돼요. 중동 수주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하고 내년에 키워드는 전월세 가격인데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이 매매가가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파트 입주 세대 수는 3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26년, 27년에는 20만 원까지. 왜냐하면 이건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착공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22년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착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입주가 줄게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지어도 28년에 입주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3년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22년부터 착공이 줄었기 때문에 22, 23, 24 3년 줄었죠. 이게 25, 26, 27년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면 입주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전월세가 오른다는 거죠. 예. 과거에 30만 원 미만으로 아파트 입주 세대수가 감소했던 시기가 2013, 10년, 13년인데 그때 아주 부동산 굉장히 좋았죠. 예.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 역시도 전셋값이 올랐고요. 현재 비교가 좀 쉬운 거는 코로나 때인데 그때보다 2010년, 11년이 전세가 상승이 더 높았고 심지어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구간인데도 지금 이제 인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에 영향을 주고 예, 매매로 수요 전환이 나타나면서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거죠. 이게 매매가 오르면 미분양이 해소되죠. 예. 그래서 미분양은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안 팔리는 건데 신축인데 그게 매매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그게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미분양이 감소하면 부동산 업자들은 신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착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상승, 매매가 상승, 미분양 감소, 착공 증가 흐름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에 이제 지금 뭐 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내년 1, 2월엔 주택주를 좀 사자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은 주택이고 탑픽은 DLNC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삼성 SDS가 빠졌는데 그 전일 저도 어제는 몰랐거든요. 근데 전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란 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급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공공기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보안 인증제를 획득을 했대요.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어떻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뭐 예를 들면 국회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쓰는 클라우드에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쟁사들 입장에서 부담이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 다른 데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삼성 SDS가 클라우드 사업하니까 이거 악재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됐던 것 같고요. 국내 민간 클라우드는 뭐 어쨌든 이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공까지 들어오면 좀 부담이다. 라는 것 같은데 CSAP 같은 경우 이제 철저한 망분리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가 있는 외국 클라우드가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진입을 막는 장벽인데 근데 이게 규모가 꽤 큰가 봐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도 23년 기준 1753억인데 정부 예상 기준으로 실질 수주 금액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 KT가 1, 2등 그 뒤를 NHN, 삼성, SDS가 차지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취득한 인증은 상중 하 단계 중에 하등급이래요. 하등급은 보안과 상관없이 완전히 공개된 서버나 외부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산하기관 등 정도가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별개예요. 게다가 네이버와 NHN의 클라우드 매출 내에서 이 자체 서비스 부분 제외한 공공 클라우드 매출이 10%도 안 된대요. 삼성 SDS도 매출이 수십억. 예, 공공 클라우드. 그러니까 영향은 사실 없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대표 기업들은 이렇게 그 공공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삼성 SDS는 이번 급락으로 PER이 11.8배까지 떨어졌고 밸류에이션도 박스권 수준으로 지금 매수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5.5조 원 현금성 자산 갖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주주 환원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좀 반응은 그냥 경쟁자가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었고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삼성 SDS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공공 클라우드가. 핵심은 그건 아닌데 너무 주가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기회 같고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NH의 나정환 김병현 연구원님은 계엄령 선포 이슈 빠르게 해소됐고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응 중이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정책 긴축 기조 완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정을 좀 빨리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탄핵안이 그 결의되고 탄핵 절차가 또 예, 이렇게 시작되는 시나리오도 존재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외국인이 오늘 이탈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슈는 좀 해소됐으니까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이은태 연구원님은 탄핵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추이 이상 부정적이지만 장기 영향은 크지 않았고 저도 여긴 동의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뭐 대부분 그때 단기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경기 사이클에 다 수렴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월봉으로 5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죠. 이제 이번 달까지 빠지면 6개월인데 너무 좀 계속 빠진다는 게 좀 부담이고 모두 경기 하락에 충격이 있던 그런 시기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사이클은 부진해도 그때만큼은 아닌데 당시에 경기주는 충격이 좀 있었고요. 특히 2000년하고 2008년 두 번은요 6개월 연속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IT 버블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특수한 케이스죠.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지수가 빠지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폭이 옛날보단 크지 않더라도 지금 뭐 그렇다고 뭐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은 너무 좀 과하게 안 좋은 쪽으로만 반영하고 또 여기에 개헌까지 터져서 좀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는 이제 저희 당사 이병근 연구원님이 TRS라고 주주들한테 얼마 돌려주느냐 35%로 올렸고요. 배당 성향은 이제 100원 벌면 25원 돌려주는 거고 최소로 주당 배당금 5,000원 줍니다. 자사주 매입 최대 10% 제시했고요.
기존에는 자사주 매입 연 1회만 했는데 이제는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10% 정도 자사주 매입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배당 성향 25% 계산해 보니까 6,500원. 여기에 1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하는 걸 합쳤어요. 그래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6.6 나오고요.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전체 시총의 2.63%가 없어져요.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9.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9.2%를 주주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은행 금리가 지금 3%가 안 되는데 기아를 투자하면 연간 9%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주식 수익률 말고 이런 주주 가치 제고,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통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제당은 이제 바이오 사업부 매각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분기당 800억 정도 버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식품 부분과 제한적인 시너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자원을 여기 배분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부분 매각하면서 아마 수조원을 받을 것 같고, 이제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도 현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또 사업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푸드 선봉장이고 또 기업 가치 제고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이제 밸류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행 이익 대비 PER 7배고 4분기 영업이익 환경은 3분기보다는 좀 개선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해외에서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삼양식품처럼 그게 나와야 의미 있는 상승,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나올지 말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예.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뭐 바이오 사업 통한 매각 통한 현금 확보 그리고 해외에서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는 말씀드렸고 어제는 공시가 좀 많았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몇 개 말씀드리면 현대오토웨이브가 차세대 ERP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인데 기업이 재고, 회계, 인사, 급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대차 그룹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율주행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룹 내 소프트웨어도 이제 개발하고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천마의 PBR 이건 뭐냐 유지보수하는 사업이에요. 2,045억 정도 매출 대비 8.34고요. 방사청에 그러니까 이게 천마거든요 미사일. 요거를 이제 이제 유지보수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게 천마입니다. 장갑차에 달려가지고 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VM은 반도체 제조 장비 아마 식각 장비 같고요.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현대로템은 K2전자 자체 포탑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유지보수 사업을 좀 맺은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은 주주가치 제고 위해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단 이제 보니까 직전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10% 이상을 하겠다. 3년간 매년 취득한다. 그래서 매년 취득한 자기 주식 전량을 3개월 이내에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0%면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총이 1%라서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한다는 건 상당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슈프리마는 자회사를 합병합니다. 회사 합병 결정 그 AI 회사 하나 있거든요. 슈프리마 AI 여기를 흡수 합병을 해서 이제 완전 자기 회사로 만드는 그런 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슈프리마 AI가 AI 솔루션하고 제품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기가비스가 여기 오재환 부사장이 한 7천만 원 정도 샀고요. PSK랑 한솔케미칼은 여기 베어링 자산운용이라 국내 대표 자산운용인데 PSK는 지분을 1.06%더 샀고 한솔케미칼도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반도체 둘 다 장비랑 소재를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베어링이 지분 신고를 했고 한솔케미칼은 신규 지분 취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공시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막판에 조금 이제 사면서 증시가 추가 하락은 좀 막았는데 반면 기관들은 오늘 연기금이 요즘에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죠. 꾸준하게 좀 매수하면서 시장을 잘 버티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그냥 하루 딱 샀다가 팔아버리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4천억 팔았는데 뭐 대부분은 대형주. 오늘 특히 밸류업이 좀 소진될까봐 금융주를 이제 삼성전자보다 많이 판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서비스업은 산 게 있는데 철강주나 이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 금융주는 좀 크게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섹터는 이제 제사, 이동통신, 뭐 미디어, 뭐 화폐 관련주, 예,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는데 오늘 어쨌든 그 정치 테마적으로 좀 강하긴 강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8.5%나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정반대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비료주는 뭐 체시스 혼자 갔고요. 건설주도 일부 기업들은 좀 급등했습니다. 아침부터 급등하더라고요. 반도체도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는 모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 빠졌고요. 특히 원전주가 제일 안 좋았어요. 셰일가스나 원전 이거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쩔 줄 모르니까 저는 원전이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가 독일 빼곤 다 친원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원전을 쓰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반대하던 국가들도 다 바꿔버렸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명확합니다. 에너지 필요해요. 전기는 부족하고 태양광 풍력으로 힘들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정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고 특히 한국전력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네요. 예. 그 한전도 일단 오늘은 좀 안 좋게 흘러갔고 다만 너무 동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은 뭐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주항공주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항공기 부품 시장을 이끌던 기업들마저 좀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 그리고 오늘 건설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예, 영향을 좀 받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안 좋았습니다. 리튬주들도 일단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역시 오늘 안 좋았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빠져가지고 조선주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게 코스피 6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기록적이죠. 그래서 좀 과도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는 일단 오늘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양봉이 좀 나오면서 낙폭은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제 음봉 나왔는데 반등은 못했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거의 바닥이에요. 뭐 여기서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할 정도에 지금 주식시장 바닥까지 왔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좀처럼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하락 마감했고 그나마 기아가 올랐고 하이닉스, 고려아연,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는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요. 카카오그룹이 오늘 좋았습니다. 대한항공도 좀 빠졌고 포스코인터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HD 현대, 현대 로템. 그래서 일부 특정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 좋진 않았고요. 코스닥도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의 에코프로 중심으로 대부분 좀 하락을 했고 리가캠은 올랐고요. 그러나 레인보우로틱스, 클래시스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ST팜도 한 3%, 루닛도 3%, 실리콘투가 4%.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뷰티 쪽은 실리콘투를 따라가지고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BHI는 원전주죠. 최근에 워낙 올랐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은 다 할 건 다 했고요. 시장이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지금은 아무 대응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냥. 버티시고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빠지면 더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분할로 2,400점 50에서 뭐 무서워할 거가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
이 계엄령도 일단 일단락은 됐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또 져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좀 남아 있는 거죠.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니까 지금의 하락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잘 버텨주시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바람잘 날 없는 한국 정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버티셔라. 지금 싸다. 한국은 너무 싸고 미국은 좀 비싸졌고 특히 미국 뒤늦게 가지 마세요. 진짜 그건 꼭 당부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도움 많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냐 그거는 좀 미국도 너무 늦었죠. 뭐 암호화폐 마찬가지고 근데 또 좋은 기회 옵니다. 기다리면 언제든지 또 급락은 오는 게 또 주식시장의 생리니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하필 또 내가 들어간 타이밍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면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반면에 한국은 그냥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냥 끝없이 빠져서 너무 좀 그 답답한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 잃지 마시고 이 사태도 다 끝나고요. 예, 모든 게 또 어느 시점에서 정상화 될 거니까 지금 2,500선 이하에선 겁먹지 말고 잘 좀 버텨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4일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경업 남북 계엄령 아니 그 계엄령 이슈로 예,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예, 저도 이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아까 라이브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예, 여러분들도 오늘 좀 마무리 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